청문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어제 있었던 이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장. 여기가 또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. 청문위원으로 나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피감 대상이죠. 청문회 답변을 해야 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청문회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자, 윤용근 의원은 지금 따갑게 질문을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정몽규 전 회장에게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.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.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청문위원과 지금 청문회석에 앉아있는 증인의 대화가 이렇게 됐다. 이거 청문회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?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실은 문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그 핸드폰 사진 중에 거의 이게 최고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. 네. 그러니까 정명규 회장 바로 지금 축구협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인사인데 이 사람이랑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다?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심지어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송구하다. 그러니까요. 이거 다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. 정몽규 회장이랑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, 뭔가 네. 뒤에서 계속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정도 사안이면 이건 국회 윤리 제속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. 네. 자, 이 문자가 이렇게 언론에 그대로 포착이 되면서 해당되는 이 두 사람은 해명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인과 인맥 동원해서 청문위원들에게 미리 선을 대려고 하셨습니까?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.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. 답변을 잘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송구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.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문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부실했다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. 청문회장에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청문회에 나선 문체위의 위원이 뒤에서는 청문회 증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과연 옳은 것이냐, 저 청문회는 믿을 만한 그럼 청문회였냐, 보여주기식이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이 문자의 당사자죠. 윤용근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이 그래도 나 아주 세게 질문했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어땠는지 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굉장히 세게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.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습니까? 열심히 준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? 위반 사항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축구협회는 앞서 특정감사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정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여러 번 특정감사도 받아왔습니다. 대변인님, 예. 그 세게 질문한 거 맞아요? 제가 국정감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센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윤용근 의원이 이번 6.3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신 분인데 초선이죠. 네. 또 초선에 등원한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도 역할도 맡고 있는 네. 분이에요. 그런데 지금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그렇죠. 너희들 국민 보는 앞에서는 뭐 그렇게 따지고 잘못했다 네. 하고 호통치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문자로 좋은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보자. 네. 이런 얘기 꿍꿍이 짬짬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? 저도 그래서 정말로 왜 저런 문자 메시지가 가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네. 더군다나 이건 청문위원과 청문회 참석한 증인 간의 대화입니다. 그렇죠. 이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에요.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? 이런 식의 답변도 그렇고 누군가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제가 뭐 같은 당 소속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
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점에 네. 대해서는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앞으로 청문회라는 게 열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? 저 사람들 모르는 사이도 아닐 테고 보나마나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 호통치고 속으로는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그냥 예가 됐습니다. 아까 문자 메시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윤영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. 여기 이 문구 때문에 또 그 정 선배가 아주 난감해지게 생겼습니다. 청문회장에서는 축구협회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이 정 선배가 누구냐. 이 누군지 그거 찾느라고 또 시끌시끌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정병구 회장이 일면식이 없다는 거잖아요. 네. 일면식이 없는데 누구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한 것처럼 네. 그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에 딱 떡하니 이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당연히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뭐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너무 부적절한 것이 모르겠습니다. 청문회 다 끝나고 관련해 가지고 증인들이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뭐 사과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청문회 도중에 청문위원이 질문 너무 세게 해서 미안했는지 아니면 질문을 뭐 했는지 뭔가 이거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 정명규 회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고 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.